평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서 후삼국 시대의 원주에 대한 역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 말기의 사회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 말기에는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골품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진골 귀족은 부패와 사치를 일삼았고 국가 재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민 항쟁들이 발생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농민 항쟁은 원종과 애노인난이었습니다. 잠시 원종과 애노인난에 대한 자료를 본다면요,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지방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중앙군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신라가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력이 호족이었습니다. 농민 항쟁을 진압하지 못하게 되자 각 지역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족들은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불리면서 독자 세력화에 갔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로서는 양길, 궁예, 견훤, 왕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각 지역에서 호족들과 지방 세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족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원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럼 후삼국 시대에 앞서 잠시 통일신라 시기의 원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전국을 구주 5서경으로 두었는데요. 당시 원주는 5서경의 하나였던 북원경이었습니다. 이 북원경은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통일신라에는 그 북원경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원, 가명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한강 유역의 활발한 교통이었는데요. 이 교통은 지금 불원 지역의 흥원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삼국 시대 원주를 기반으로 했던 호족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영원산성의 양길, 성남사지의 궁예, 그리고 문막 건등산의 왕건, 견훤산성의 견훤 등 지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 호족들이 원주에 기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영원산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영원산성은 신라말 원주 지역의 대호족이었던 양길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양길은 누구였을까요? 양길은 그 원주를 기반으로 했던 대호족이었는데 이 영원산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표현에 따르면 양길을 북원적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적수에서 수는 우두머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길은 원주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양길의 세력 범위는 북원, 국원 등 30여 개의 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오늘날 한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길은 궁예를 포용하면서 큰 세력을 얻기도 하는데요. 결국 궁예와의 갈등 속에서 몰락해 가기도 하지만은 이 양길은 궁예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리더이기도 했었습니다. 양길의 뒤를 이어서 원주에서 세력 기반을 다지게 된 사람은 궁예라는 인물입니다. 이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10살 전후에 영월의 세달사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지금의 세달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예는 이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기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궁예는 양기를 찾아 나섭니다. 892년 궁예는 양기를 만났고요. 이 양기는 궁예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병 100여 기를 주고 영월, 평창, 울진 지역을 점령하도록 합니다. 이때 궁예는 성남사라는 절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894년에 궁예는 지금의 강릉 지역인 명주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명주 지역에서 궁예는 장군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이 이후 인제, 화천, 김화, 철원을 점령하며 궁예는 독자 세력화를 도모했고 이 이후 왕건의 집안이 궁예에게 규보하면서 그 세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궁예가 근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신림면 성남리에 있는 성남사지의 모습입니다. 역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 궁예가 활동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비석이 최근 세워져 있습니다. 궁예가 이후 세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왕건과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궁예는 896년에 철원의 도읍을 정했는데요. 이때 송악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용건이라는 사람이 귀부를 합니다. 이 용건은 왕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용건은 궁예에게 송악에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인 왕건을 성주로 삼을 것을 건의했었는데요. 이 이후 왕건은 궁예의 장수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궁예, 양길, 견원, 신라의 세력 범위를 살펴본다면 궁예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쪽 지방, 그리고 양길은 지금의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도 남부지방의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궁예와 양길은 두 세력이 서로 부닥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 충돌은 지금의 경기도 안성에 있는 비뇌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비뇌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899년 7월 달에 궁예와 양길이 비뇌성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궁예는 양길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궁예는 한반도의 중부지방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후 고려를 창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비뇌성 전투 전후의 세력 분포를 본다면 이제 왼쪽의 지도에서처럼 궁예와 양길의 세력이 이제는 궁예의 세력으로 커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후삼국 시대의 개막전에 마지막 전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의 문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투를 문막 전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양길이 비뇌성 전투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때 양길은 견훤의 비장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길이 패배하면서 한강유역의 상실을 우려했던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문막지방으로 와서 견훤산성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한편 견훤과 싸우기 위해서 왕건도 문막지방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잠시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그 위쪽에 건등산이 보이시고요. 아래쪽에 견훤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섬강이 흐르고 있는데 건등산이 상류 지역이고
견원산성은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류 지역에 있었던 왕건은 섬강에 횟가루를 풀어서 쌀뜨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류 지역에 있었던 견원의 군사들은 엄청난 양의 그 쌀뜨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사기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왕건의 군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왕건이 문막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때는 왕건이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라 궁예의 부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의 승리는 궁예가 중부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중부지역을 포기한 견훤은 이제 완산주, 지금의 전주로 내려가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고, 이 이후 궁예는 한강유역과 한강의 북쪽을 포함해서 후고구려를 창건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원주에 있는 견원산성의 흔적입니다. 이정표가 보이고 있고요. 올라가다 보면 성터의 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견원산성의 정상에 가면 견원산성임을 알려주는 비석이 남아 있고, 한편 견원산성의 주위 도로를 최근에는 견원로라고 해서 이 견원을 기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왕건이 진을 쳤다고 하는 건등산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건등산과 그 앞에 흐르는 강물이 섬강이 되겠습니다. 이 건등산의 입구에는 역시 왕건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한편 건등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조선시대 학자였던 이달이라는 사람이 견훤과 왕건의 싸움을 기리면서 추억하면서 쓴 시이기도 합니다. 역시 견훤로와 마찬가지로 건등산 주변에는 왕건로라는 도로가 있어서 당시 왕건을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지역의 민심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왕건은 원주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 원주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불교의 선종 세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원주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사찰이 흥법사였는데요. 이 흥법사를 왕건이 지원하는 것이죠. 왕건은 당대의 고승이었던 충담이라는 스님을 흥법사에 주석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원주 지역의 민심이 안정될 수 있었고, 그러한 공로로 인해서 왕건은 충담이 사망할 당시에 직접 비문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원주는 940년 북원에서 원주라는 지명으로 명명하게 되는데요. 이 원주의 지명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라 말기의 원주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라의 혼란은 바꿔 말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원주를 기반으로 일어난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으로서 양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원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궁예의 장군이었던 왕건과 또 견훤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투를 우리는 문막전투로 불렀습니다. 결국 문막전투로 인해서 중부지방의 패권이 궁예에게 결정됩니다.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왕건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원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흥법사라고 하는 절을 지원했고, 그곳에 진공대사라고 하는 당대의 고승을 주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원주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후삼국 시대를 전후한 원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영웅 또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